당뇨병은 우리 삶에 매우 가까운 만성 질환으로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거나 무심코 지나칠 정도로 미미하게 나타나요. 하지만 혈당이 조금만 올라가도 우리 몸속 장기는 조금씩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신장, 눈, 신경, 심혈관계 등 주요 장기는 고혈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시간이 흐르면 합병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초기부터 충분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혈당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혈당이란 우리가 먹는 음식 중 탄수화물이 소화 흡수되어 포도당으로 변한 뒤 이 포도당이 혈액 속에 존재하는 농도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밥, 떡, 과일, 음료처럼 당이 포함된 음식은 모두 혈당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흰쌀밥이나 설탕이 많이 든 음료는 혈당 지수 GI가 높아 빠르게 혈당을 올리는 반면 귀리나 콩류는 GI가 낮아 혈당을 천천히 상승시킵니다. 식후 혈당이 올라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포도당이 우리 몸에서 제대로 쓰이려면 세포 내부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때 인슐린이 핵심 역할을 합니다. 인슐린은 마치 세포 문을 여는 열쇠처럼 포도당이 문을 통과하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인슐린이 있어도 세포가 반응하지 않는 인슐린 저항 상태라면 마치 녹슨 문이 열리지 않는 것처럼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럼 포도당은 혈액에 갇히고 혈당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으면 1형 당뇨병, 인슐린 저항이 계속될 경우에는 2형 당뇨병이 발생하는데 현재 환자 중 약 90%가 2형 당뇨병입니다. 이 2형 당뇨는 생활 습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충분히 예방하고 조기 관리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그렇다면 당뇨 초기엔 어떤 신호들이 나타날까요? 시청자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대표 증상은 잦은 갈증, 잦은 소변, 그리고 이유 없는 피로감입니다. 혈당이 상승하면 신장에서 과도한 포도당을 걸러내기 위해 물까지 함께 배출하게 되고 이로 인해 체내 수분이 빠르게 사라지면서 갈증이 느껴집니다. 또한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에너지 부족이 생기고 피로감이 쉽게 찾아옵니다. 여기에 더해 체중 변화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포도당이 세포에 들어가지 못하면 몸은 지방과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고 이로 인해 뜻하지 않게 체중이 줄거나 어떤 경우엔 부적절하게 증가하기도 합니다. 또한 피부 상처 회복이 느려지고 감염이 잦아지며 시야 흐림이나 손발 저림 같은 신경 증상, 가려움증, 잇몸 염증, 피부 건조증, 감정 기복 같은 다양한 신호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모두 고혈당이 혈관 신경 피부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면 진단을 위해 혈당 수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은 공복 혈당이 10만 125mg/dl일 경우 전당뇨, 126mg/dl 이상이면 당뇨 확진입니다. 식후 2시간 혈당은 14만 199mg/dl가 전당뇨, 200mg/dl 이상이면 당뇨입니다. 여기에 더해 효과적인 검사로 A1C 검사가 있습니다. 이 검사는 최근 23개월 평균 혈당 수치를 나타내며 5.7, 6.4%는 전당뇨, 6.5% 이상이면 당뇨로 분류하고 장기적인 혈당 경향 및 합병증 위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혈당 관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첫째, 식단 조절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흰쌀밥, 흰빵, 과자 등은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으므로 섬유질 풍부한 현미, 통곡물, 채소를 채워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단백질, 닭가슴살, 생선, 두부, 콩류 등을 충분히 섭취하면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됩니다. 가공당이나 설탕 음료, 과도한 단 음료는 당을 빠르게 높이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팁을 더하면 바로 식사 순서 조절입니다.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고 그 다음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혈당 상승폭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이 방법이 혈당 조절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오사카 대학의 2015년 연구에서는 성인 남녀 18명을 대상으로 식사 순서를 바꿔 식후 혈당 변화를 측정했으며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식사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이 평균 20%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좋은 음식으로는 귀리, 시금치, 등푸른 생선, 블루베리, 계피, 병아리콩, 아보카도, 브로콜리 같은 음식이 있으며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항산화 작용도 돕습니다. 반면 피해야 할 음식으로는 흰빵, 단 음료, 튀김류, 설탕이 첨가된 시리얼, 시럽이 들어간 커피 등입니다. 둘째, 운동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인슐린 민감도를 향상시키고 혈당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30분 이상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조깅처럼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고 주 23회 정도는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혈당 관리가 쉬워집니다. 특히 식후 1015분 가볍게 걷기는 식사 후 급격한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일상에서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 집안일 늘리기 등도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연결됩니다. 셋째는 스트레스와 수면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체내 코르티솔 호르몬이 분비되어 혈당을 증가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킵니다. 이는 마치 몸이 위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당을 급히 공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명상, 심호흡, 요가, 가벼운 산책 같은 스트레스 완화 활동이 필요합니다. 또한 충분한 7-8시간 숙면은 혈액 내 식욕 관련 호르몬 균형을 맞춰 혈당 조절에 매우 중요합니다. 넷째, 혈당 자가 측정과 기록 습관입니다. 아침 공복, 식후 2시간, 취침 전 등 시간대별로 일주일에 2-3회씩 측정하고 기록해보세요. 단순히 수치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먹은 음식 종류, 운동량, 감정 상태, 스트레스 정도 등을 모두 적으면 자신의 혈당 변화 원인을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 마이슈거, 헬스투싱크, 이나 노트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피부에 붙이는 연속 혈당 측정기, CGM, 제품도 널리 쓰입니다. 예를 들어 프리스타일 리브레나 덱스콤 G6는 바늘 없이도 14일간 혈당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과 연동해 고혈당, 저혈당 알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패치는 보통 상완 뒤쪽에 붙이며 샤워나 운동 시에도 사용할 수 있어 당뇨 관리에 매우 실용적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 이런 관리 원칙을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하루 루틴 예시를 소개해 볼게요. 아침, 현미밥 1공기, 채소 샐러드, 두부, 계란 단백질 공급, 간식, 견과류 1줌, 저지방 그릭 요거트, 점심, 닭가슴살 샐러드, 통곡물빵 식후 30분 걷기 20분, 저녁, 생선구이, 채소, 콩류, 밤간식, 바나나 반개 또는 저지방 우유, 운동, 아침 스트레칭 10분 플러스 주 2회 근력 운동 30분 포함, 수면, 밤 10시부터 7-8시간 수면. 이 루틴은 비교적 쉽고 일상에서 충분히 실천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합병증 예방과 정기검진의 중요성을 말씀드릴게요. 혈당뿐 아니라 콜레스테롤, 혈압, A1C, 신장 기능, 안과 진료 등을 포함하는 종합검진은 장기 건강관리에서 필수입니다. 특히 당뇨는 초기에 관리하지 않으면 신경병증, 신증, 망막병증 같은 합병증으로 악화될 수 있으므로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당뇨병은 예방 가능한 질병이며 관리 가능한 상태입니다. 초기 증상을 인지하고 식습관,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 루틴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혈당 체크를 시작하고 작은 습관부터 하나씩 바꿔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식후 10분 걷기처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